안녕하세요. 2023년 6월 마지막 주 플라톤 인문학 TV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은 정의롭다. 시장은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정의로운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왜 정의로운 것이냐 하면, 자, 상품이 영어로 뭐죠? 굿이죠, 굿. 그 굿이라는 단어에, 좋다라는 단어에 s가 붙으면서 명사가 되고 상품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좋은 것들이 거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거예요. 시장은 좋은 것들이 오가면서 거래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정의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익을, 좋은 상품을 팔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연구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얻어가는 거, 그거 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그 자체가 부정의한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거예요. 시장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왜 시장이 자꾸 이제 뭐 경쟁해야 되고, 뭐 억압과 착취의 어떤 그 도구고,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는, 그거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왜곡을 시켜놓는 것이고, 시장은 본질적으로 정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확대되면서 물질적인 풍요가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시장의 교정적인 질서, 시장의 정의로운 질서는 뭐냐면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정의롭지 않거나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것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억압과 착취의 구조가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에 인간의 탐욕과 이 죄악이 개입이 되면서 여기에서 억압과 착취의 구조가 나온다는 거죠. 시장의 정치 권력이 개입하면서 독과점이 형성이 돼요. 자, 독과점이 형성되고 이 정치 권력 혹은 고위 공직자들이 부정부패와 연루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붕괴되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독과점 형성은 필연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를 낳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권의 학대 문제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을 해요. 이제 아담 스미스가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공산품이 나오고 생산량이 증대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상인들이 정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이 시장의 판로를 막아버려요. 자기네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시장이 이제 나갈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소상공인들은 이 대기업에게 대전주를 돼야 되는 거고, 대기업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을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고 계획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대기업과 결탁을 하면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해요. 국가가 규제를 한다고 해서 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상공인들은 자기네들이 판로가 나설 수가 없어요. 물건을 만들어도 시장에서 내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대기업과 결탁을 하거나 아니면
그, 그 공무원들, 고위 공직자들, 정부와 정치권과 어떤 관계를 형성을 해가지고 커넥션이 만들어져요. 이것이 바로 뭐 정경유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들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소상공인들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가난하게 돼요. 전에 있던 사람들이,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소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와이프를 공장에 취업시켜요. 그리고 자기 아이들도 막 공장에서 취업시켜서 하루에 10몇 시간을 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올리버 트위스트라든가 성냥팔이 소녀라든가 이런 소설들이 그때 나오기 시작해요. 뭐 찰스 디킨즈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든가 이런 소설들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중산층이 붕괴된 거예요. 그 하층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노인들, 생산력이 떨어진 노인들을, 어린 아이들은 이제 학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생산력이 떨어지니까. 모든 것은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학대, 성학대, 뭐 이게 노인학대, 뭐 아동학대, 이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장애인에 대한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 권력의 개입은 대기업의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외 팽창 정책으로 이어지게 되고 식민지 정책으로 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를 영국이라든가 이런 대외 팽창 정책을 추구했던 나라들이 노동자들은 되게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전에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공장이 세워지고 그것이 이제 취업이 되어지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어느 정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공장들이 어떻게 돼요? 더 싼 임금을 가진 식민지로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일자리는 더 없어지고, 그러니까 임금은 더 다운되고 더 낮아지고, 그러면서 전에는 남자 혼자, 아버지 혼자 나가면서 나가면 일 나가면은 다 내 식구를 다 먹여 살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나가요. 여자 부모 아내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들이 나가면 삶이 나아질까요? 그럼 나만 이렇게 나가나요? 다른 사람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인력 공급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임금은 더 다운돼. 이제는 그러다 보면 이제 여자 아내까지도 나가 되지도 않아. 아이들까지 공장에 심지어는 아동들이 학교 난 출근을 해가지고 밤 9시까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얼마인 줄 알아요? 빵 2개, 3개. 이거 계속 일을 하는 거야. 왜? 근데 그거라도 안 받으면 뭐야? 굶으니까. 그래도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영국의 어떤 근로자들의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거야. 이 틈을 타서 공산주의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 자본시장 시장에서는 시장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오히려 중산층이 살아요. 근데 여기에 국가가 개입이 되고 대기업과 결탁이 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그런 그 구조가 나쁜 거죠. 국가가 개입을 하는 그 구조가.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는 뭐라 그래요?
아담 스미스는 이러한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야, 시장에. 그게 오히려 시장을 더 왜곡시키고 오히려 뭐예요? 빈익빈 부익부를 양산시키고 자유시장을 위해하는 요소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신자유주의 미제스라든가 하이에크라든가 프리드만이라든가 노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형태로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가는 그러니까 시장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을 자유롭게 놔두면서 뭐예요? 이 시장 기능이 실패할 경우에 다시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정책을 펴주고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면서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되었을 때 시장은 그 정의로운 기능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거죠. 수행하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서 금융교란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서 시장에서 잘 안 되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 국가가 그 금융교란에 이런 것들을 막아줘야 된다. 그것은 시장의 자유를 형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지금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자가 되게 중요해요. 은행 이자. 그러니까 은행들이 대기업들한테는 싸게 해주면서 금융을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 은행을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대기업들한테는 그러니까 많이 빌려주고 많이 소액 이자를 갖게 해주면서 더 많이 이 융자를 받아가게끔 하면서 중소상인이라든가 소규모의 사업장 같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금융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아주 한정된 금액만 해주고 이자를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중소기업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자율을 똑같이 평등하게 매게 해주라. 그런 걸로 이제 법제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최저 상한제를 이제 그 이자 상한제가 있죠. 그렇게 딱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같은 상태에서 경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국가가 개입을 해야지, 국가가 시장에 직접 들어가고 화폐를 돈을 푼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오히려 정경유착이라든가 오히려 국가 경제의 시장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시장적 정의가 깨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내가 이 시장을 좀 통제하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더 나은 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할 때는 하지 말라는 거야. 시장은 자유롭게 내비둬. 그 대신에 불합리한 것만 네가 불법적인 것과 어떤 외적의 침입과 복지와 이런 국가가 해야 되는 그 부분만 충실하게 해줘.
그러면 시장은 돼.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장의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배분적 정의가 실제적으로 정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시장 자체가 정의를 구현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배분적 정의가 따로 있고 뭐 다른 정의가 따로 있는 그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정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인간의 탐욕에서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 시장 자체는 우리가 물물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태고적부터 내려오는 자연적인 질서, 자생적인 질서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한들 자연적 질서, 태고에서부터 내려오는 질서를 역행할 수는 없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고적인 내려온 질서, 자연적 질서를 존중하면서 이것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그것이 시장의 정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부정의하다, 시장은 억압과 착취의 구조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공산주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은 그렇게 억압적이지 않고 착취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시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